안녕하세요. 근로감독관 윤정입니다. 두드리면 열리는 유튜브 노동법 12번째 시간입니다. 갑질은 없어져야 할 나쁜 관습이라는데 모두 생각을 같이 하실 텐데요. 올해 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에서 갑질, 즉 괴롭힘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최근 시행된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후배에게 업무로 질책하기만 해도 괴롭힘일까요?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 일명 태움이라고 하는데요. 의료계에서 선임이 후임을 혹독하게 가르치는 것을 빗댄 말입니다. 이 태움의 피해 근로자는 자살이라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어떤 IT 기업의 사업주는 회사 내에서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모두가 분노하기도 했죠. 이런 잘못된 직장 문화로 인해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종류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근로자 인격권의 침해라는 점에서 유사할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이나 처리 절차도 법에 유사하게 규정돼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 특성이나 구성원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괴롭힘인지 아닌지 판단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직장 내 괴롭힘은 무엇인지 같이 알아볼까요? 우선 괴롭힘에는 당사자가 있겠죠? 괴롭히는 행위자는 사업주일 수도 있고 근로자일 수도 있습니다. 또 파견법에 따라 파견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사용사업주와 그 소속 근로자도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괴롭힘 피해자는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행위가 괴롭힘일까요? 법에서는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면 괴롭힘으로 봅니다. 첫째,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위란 피해자가 괴롭힘에 대해 저항이나 거절이 어려운 관계를 말하는데요. 지위의 우위는 지위 명령상 또는 직급상 위에 있는 것이고요. 관계의 우위는 좀 더 넓게 인정되는데요. 수적으로 다수거나 나이, 성별, 지역, 경력 또는 소속 부서 등 다양한 관계에서 우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직급이 아래인 후배도 선배를 괴롭힐 수 있다는 얘기죠. 둘째, 업무와 관련해서 적정 범위를 넘어야 합니다. 업무 중이라던가 업무 수행을 이용한 것처럼 간접적인 업무 관련으로도 적정 범위를 넘으면 괴롭힘이 되는데요. 적정 범위를 넘는다는 건 업무상 필요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가 왜 이렇게 늦냐, 일을 제대로 못하겠냐 라는 질책은 업무상 적정 범위로 볼 수 있지만 이런 말에 더해 욕하고 때리고 물건을 던진다면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위의 행위들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줬거나 근무 환경이 악화돼야 합니다. 근무 환경이 악화됐다는 건 제대로 근무할 수 없는 환경이 됐다는 건데요. 근로자에게 벽면을 마주보게 하고 일을 시키거나 근로자의 책상을 빼버렸다면 근무 환경이 악화됐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사업장 밖이라도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회식이나 행사 현장은 물론 사내 메신저나 SNS 상으로도 괴롭힘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괴롭힘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괴롭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까요? 우선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봐야 합니다. 당사자의 관계, 발생한 장소와 상황, 행위의 내용이나 정도, 행위가 이례적이었는지 계속적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하고요. 또
피해자와 같은 상황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 입장에서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 환경이 나빠졌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괴롭힘들이 발생할까요? 근로자에게 허드렛 일만 시키고 일을 거의 주지 않거나 일하거나 쉬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거나 사적인 심부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시키거나 개인사에 대해 소문을 퍼뜨리거나 음주나 회식 참여를 강요한다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직장 내에서 이런 괴롭힘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괴롭힘을 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 목격한 근로자, 누구든지 사업주에게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괴롭혔거나 괴롭힘을 신고해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땐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개선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기 위해 법에서 사업주에게 다양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우선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 시 조치 두 가지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들어 노동관서에 신고까지 완료하셔야 하고요. 만약 괴롭힘을 사유로 징계 규정을 새로 만들거나 강화한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 사업주는 괴롭힘을 알게 된 즉시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 중이라도 필요하면 피해자에게 근무 장소를 바꿔주거나 유급휴가를 주는 조치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피해자가 원치 않는 조치는 해선 안 됩니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를 바꿔주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요. 행위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징계나 근무 장소 변경 조치를 해야 하는데요. 이 조치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주는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징계, 업무 미부여, 임금차별 등의 불리한 처우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취업규칙에 괴롭힘과 관련된 필수사항을 반영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고요. 괴롭힘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 배려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직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부딪히는 만큼 누구에게나 괴로운 상황이 생기는데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 누군가를 괴롭힐 수도 있고 반대로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해보면 어떨까요? 그럼 괴롭힘이 대물림되고 그로 인해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경우도 언젠가는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럼 이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